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 이름 자체가 꿈의 학교인데 꿈의 학교에 와서 꿈 얘기한다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담는 거랑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동안 뒤에 앉아서 보면서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밝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학교구나. 밝은 모습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좀 준비해온 자료는 있지만 이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가지게 된 얘기 하겠지만 나머지는 제가 느낀 생각을 몇 가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졸음이 올 거예요. 졸음이 오면 그냥 편하게 주무세요. 다만 눈은 뜨고 귀는 열어놓고 주무세요. 아셨죠? 예.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한번 꺼내 보여드릴까요? 네. 제 마음을 이 신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신문지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읽었죠? 네, 그 마음을 심장을 꺼낼 수 없어서 신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진실될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왜 여기 나왔나요? 꿈과 리더십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보이나요? 이렇게 서 있어요. 저는 고향이 여러분과 같은 서산이면서 해미 아시죠? 해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암 초등학교 나오고 해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저기 공주 아시죠? 공주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정규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공주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만 떨어졌죠.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칠판 앞에 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이 좀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길러내서 그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선생님이 되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꿈을 100%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꿈은 칠판 앞에서 백목을 잡고 이렇게 가리키는 모습이 선생님의 모습이었지만 커나면서 그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바뀌어졌겠죠?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지금 선생님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 꿈을 이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따가 같이 얘기가 되겠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꿈이든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그 꿈이 작건 크건 꿈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은 여러분들이 성숙하면서 자라면서 꿈도 성숙하고 자란다는 거죠. 꿈도 작은 꿈이 살찌워져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모두가 꿀 수 있지만 그 꿈을 꾸는 사람과 안 꾸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시간이 구해져요. 그래서 꿈은 꼭 가져야 되고 기왕이면 큰 꿈을 가져야 된다. 큰 꿈을 가져야 그 꿈이 비록 깨져도 그 조각도 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꿈을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계속 살찌워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규대학을 안 나오고 어떻게 했느냐? 일단 대학 떨어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계급으로 제대를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계급으로. 육군 대장보다도 더 높은 계급으로 제대를 했어요. 무슨 계급일까요?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서 일단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야겠다. 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 돈 타다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5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일단 학사학위는 땄죠. 총무처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죠. 지금은 내무부 합해져서 행정안전부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이 예전에 총무처와 또 내무부 합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총무처 시행 국가직 행정직 7급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서 방송통신에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또 기회가 와서 정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또 땄죠. 그래서 정규대학은 나왔지만 그런 그 학습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사람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나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을 부정합니다. 왜 3번만 오겠어요? 저는 무수한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내 앞에 왔는데 기회인지 모르고 놓쳐버릴 뿐이라는 거죠. 또는 놓쳐버리기도 하지만 잡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많은 꿈이 우리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기회의 신은 뒷대머리 신이에요. 뒤에 머리가 없는 뒷대머리. 기회다. 이 앞에 기회가 왔구나라고 딱 잡는 순간 뒷대머리이기 때문에 안 잡히고 기회는 저만치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늘상 기회가 더 자주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와서 다시 또 나중에 박사학위 과정에 또 도전해야 되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제가 뭐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될 일도 아닌데 어쨌든 그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3년간 또 열심히 하면서 그것 또한 돈 안 들이고 학교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3년 만에 박사를 따서 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규 학교를 안 가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학교, 대한학교에서 정말 큰 꿈을 키워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빛내는 훌륭한 그런 인재로 모두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박수 한번 먼저 칠까요? 이제 우선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요. 우리 서산시의 비전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해 뜨는 서산입니다. 지나다니다가 봤죠? 이름도 들어보셨죠? 해 뜨는 서산이라. 이게 해 뜨는 서산이 서산시의 비전, 통합 브랜드라는 겁니다. 우리 서산 하면은 해가 지는 곳으로 인식이 돼 있죠? 동쪽에서는 해가 뜨고 서쪽에서는 해가 지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해가 지는 이 모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이긴 하지만 해가 진다는 이야기는 기력이 쇠하고 뭔가 스물스물 또 사라지고
뭔가 역동성과 생동감, 뭐 발전, 뭐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서 해가 준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서산의 발전이나 역동적인 이러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적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역발상으로 해가 지는 서산을 해가 뜨는 해 뜨는 서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서산은 서쪽에 있어서 해가 지는 곳인데 말만 바꾼다고 해가 뜨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지구촌 가족이죠.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서 우리 서산 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쪽이죠? 동쪽이죠. 예, 저쪽 동해 울릉도코 그쪽보다 더 가까운 동쪽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자는 겁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우리 서산은 해가 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쪽 동쪽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동쪽이다. 해가 뜨는 쪽이다. 그 사람들은 1월 1일 해 뜨는 1월 1일 해를 뜨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서산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을 깬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 얘기가 나와서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벼룩이가 있어요. 벼룩은 막 튀는 습성을 가지고 있겠죠. 벼룩을 병 속에다 넣고 투명한 유리로 위에 덮개를 합니다. 벼룩은 그 안에서 막 튈 거예요. 어느 순간 막 튀다 보면은 유리랑 부딪히겠죠. 덮개하고. 그럼 아무리 미물이지만 느껴요. 자기 스스로가 더 튀면 머리가 또 맞으니까 아프겠지 하고 그 정도까지만 계속 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위에 덮개를 딱 걷어냈을 때 벼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그게 바로 습관의 덫이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서커스단 코끼리 얘기하실 거예요. 그 큰 덩치에 코끼리가 말뚝에 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메어져 있는 말뚝과의 묶여져 있는 끈의 길이 밖으로 못 나가요. 그 안에서만 빙빙 돌겠죠. 어느 순간 말뚝에서 그 끈을 풀어놔도 그 코끼리는 그 안에서만 움직이지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습관화 돼 있어요. 교육이 돼 있어요. 학습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관념화가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은 우리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항상 창의적인 생각, 미래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발상에서 해 뜨는 서산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세볼까요? 유니트가 몇 개로 이어져 있어요? 7개로 되어 있죠? 서산의 서자는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임금왕변의 몇 산자에 이렇게 어두 사이 파자를 하면 임금의 땅이에요. 잘 섞어서 써보면 임금이 나온다라는 글자가 돼요. 임금왕변에 날출자가 이렇게 있죠. 결국은 우리 서산은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복되고 길하고 좋은 땅. 그래서 좋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럭키 세븐, 7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수를 세보면 7이 나오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색상은 몇 가지 색상이나 될까요? 8가지 색상이에요. 서산을 8색조 서산, 8색조, 변화무쌍한 발전, 성장을 거듭하는 그러한 성장, 발전을 이어나가는 서산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색상을 8가지 색, 8색조 서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산은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 땅, 바다 다 가지고 있죠. 이 왼쪽에 동그라미 붉은 색상은 하늘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보면 아래쪽 푸른 색깔은 바다, 청정한 바다. 그리고 그 위쪽은 뭐예요? 우리 땅을 녹색으로 표현하죠. 녹음, 평야 이런 거. 우리 땅도 넓고 평야도 넓죠. 전국에서 3번째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색상을 표현했고 이쪽 제일 꼭대기 위에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행정에서 이야기할 때 기업이나 산업을 표시할 때 보라색을 표시해요. 우리 서산을 기업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많이 우리 서산에 기업들이 많죠.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사람 인자 보이죠? 시민 중심의 서산을 만들겠다.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또 표현되어 있어요. 자, S자가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사람 인자를 다시 이렇게 보면은 S자죠? 글로벌 서산을 만들겠다.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해 뜨는 서산을 보면 말과 그림이 일치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해, 뜨는 이렇게 상승 기호가 있죠. 뜨는 서산할 때 시은 산의 모습 그죠? 예, 그림과 글씨가 또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은 아까 바다도 있다고 했는데 대사랑이 있죠. 우리나라의 국가 항만이 3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대 항만에 속해요. 이쪽 보면 해도 되지만 파도에 부서지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역동성이 느껴지죠? 예, 파도, 부서지는 파도, 전진하는 파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CA라는 영어 단어가 보이나요? GA, Creative Active.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서산을 이끌어갑니다. 박수 칩니다.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죠? 의미가.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만든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22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기초자치단체의 슬로건 중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축적으로 아주 잘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국가 브랜드 상징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해서 상을 받았다. 이제 확실하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친구나 주변에 누가 아니 서산을 해지는 곳인데 해 뜨는 서산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그거 우리 해가 지기도 하지만 해가 뜨는 곳이야. 중국도에 봐봐. 우리 북쪽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해가 뜨는 모습처럼 우리 서산을 각 분야 모든 벚꽃을 골고루 발전시키고 상승시키고 도약시키겠다는 의미야.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네. 우리 서산의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 742.28 이렇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평수를 따지면 2억 2,450만 평 정도 돼요. 우리 서산이 서울시보다 넓을까요? 적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봐서 넓은 것 같죠? 우리 서산이 서울시보다 넓어요. 충남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공주가 제일 넓고 우리 서산이 두 번째 넓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는 18만 700명 정도 되고 충남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인구가 가장 증가율이 높아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들어봤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아이의 수 이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0.78 한 명을 못 낳는 꼴이죠. 충남 전체로 보면 0.91 역시 한 명을 못 낳는 꼴이죠. 우리 서산을 보면 1.21 한 명을 넘기죠? 우리 서산이 자랑스럽죠? 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굴뚝 같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 못하니까 이 정도에서 서산 생략하고 요 뒤에 보면은 서산에 또 구경, 구미가 있어요. 우리 서산이 자랑할 수 있는 9가지 다 아시나요? 해미읍성, 마이레 선존산, 간호람, 개신사, 팔봉산, 가야산, 팔봉산, 황금산, 인산 한옥장 그리고 상길포까지 서산 구경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서산 국품도 들어보셨죠? 우리 서산에서 먹거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상품들, 농산품 이런 것들 9가지 쭉 한번 보세요. 뭐 생강도로 달걀도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또 구미가 또 있어. 구미 당기는 먹거리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회 되면은 구경, 구품, 구미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이제 꿈 얘기가 나왔어요. 꿈 얘기는 제가 더 안 해도 되겠죠. 꿈은 우리 인생의 또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나침판과 지도와 같은 게 바로 꿈이에요. 그죠?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난파선 어느 방향을 보면서 길을 찾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모두 몸 안에, 손 안에, 가슴 속에, 머릿속에 꿈이라고 하는 나침판과 지도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길을 잃는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죠? 예, 더더욱 여러분들은 꿈하고는 전혀 아주 부족함이 없는 분들 같아서 꿈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꿈 얘기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꼴 얘기예요. 꼴.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꼴. 우리가 형식과 내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외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외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꼴값 떨고 있네 할 때 이 꼴은 뭐예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외양은 내면을 지배합니다. 껍데기가 속을 지배해요. 그래서 겉모습을 잘 갖춰야 됩니다. 저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면 내용도 알찰 수가 있어요. 형식이 엉터리인데 내용이 충실할 수가 없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꼴은 여러분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꼴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근데 이미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되고 어디 가도 학생이라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되겠죠. 어른은 어른으로서 또 그 어떤 분야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꼴을 잘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꼴은 어찌 보면 자세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세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attitude, 그죠? A-T-T-I-T-U-D-E. A는 알파벳 순서로 볼 때 맨 처음 1번이죠. T는 몇 번째예요? 20번째예요. 그죠? 그러면 A-T-T-I-T-U-D를 그 숫자로 합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0이 나와요. 수많은 영어 단어 중에서 그 단어의 알파벳 순서를 숫자로 플러스할 때 100이 나오는 단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attitude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자세부터 틀려지면 다 틀립니다. 골프를 칠 때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서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축구든 농구든 모든 스포츠가 그렇고 음악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이 그럴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출 때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성장, 발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자세, 꼴을 잘 갖는 것이 물론 에이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꼴만 얘기는 아니죠. 모든 마음속의 자세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꾀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지식은 책을 통해서도 누구나 네이버라든가 또는 구글을 통해서라든가 얼마든지 그 지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지혜는 그런 지식이 만들어내는 산물입니다. 책이 만들어내는 산물이고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독서를 많이 않고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언가 또 지식과 가까이 않는 사람은 지혜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지식은 충만되어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되어 있는, 지혜로 갖춘, 지혜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앞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3명 이상 있는 곳에는 항상 선생님이 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항상 남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배움으로 인해서 지혜를 갖춰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꾀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끼입니다. 끼. 끼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정성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질,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꺼내서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자질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이런 끼가 있었네. 여기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 저 친구가 저런 끼가 있었나? 여러분들은 무한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무한한 재능도 가지고 있어요. 발견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고 있는 내 끼를 꺼집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살찌우고 발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봐서 모를 뿐이지 하다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깡을 또 얘기하고 싶어요. 깡. 깡은 뭐죠? 용기, 소신 이런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힐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호연지기에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수레를 탄 듯, 남의 얘기에만 끌려다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종속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리더가 돼서 내가 앞을 바람을 헤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나가는 그런 용기와 깡도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도 이루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용기 있는, 끼가 있는, 꾀가 있는, 다 이런 것들 다 갖추는, 또 깡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개 있겠지만은 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끈.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조금 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미줄 사회죠. 예전에는 사다리 사회가 있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성공하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그런 세상이 있었죠. 그런데 사다리를 잘못 놓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겠죠. 사다리는 정확히 놓아야 가고자 하는 목표로 가는데 사다리를 삐딱하게 놓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거미줄은 어떻습니까? 얽히고 설켜서 내 주변을 감싸고 있어요. 거미줄 사회. 그래서 앞으로만 위로만 올라가는 사회가 아니라 가로로 막 퍼져나가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거미줄 네트워크 짜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많은 친구들이 포진하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트워크 사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끈을 잡고 나왔어요. 끈으로부터 나와서 끈과 함께 살아가면서 끈과 함께 이제 또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죠. 끈 이해 가시죠?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대화 이런 그 끈 잘 이어나가는, 끈을 넓혀가는, 거미줄 더 얇게 짜나가는, 네트워크를 많이 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밟고 위로 올려서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돼요. 옆으로 열심히 나가면 그게 바로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꿈꿀게 끼깡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일단은 했어요. 나머지 시간 몇 가지는 더 물어보는데 요거 뭐 나와 보면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포괄하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제가 얘기했던 꿈꿀게 끼깡끈을 가진 분들은 전부 다 리더십을 갖춘 거겠죠. 리더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리더십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 L로 시작하죠. 이 L은 뭐예요? 리스닝. 잘 듣고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면 주변 친구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리더십 얘기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게 전부 다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걸 모두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리더죠. 리더는 보스가 아니고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앞서서 끌어주는, 솔선수범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가나다 리더십이라고 제가 창의적으로 개발한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가나다라마바다 자차카타 파. 이거 첫자를 따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 가나다라까지만 할까요? 가는 리더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같이 생각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서산시장에 저는 18만 서산시민을 가족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서산시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두 번째는 나죠. 나는 뭐예요? 나부터. 솔선수범. 리더가, 시장이 직원들을 체크만 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고 자기는 그냥 이쪽에서 하고 뒤에서만 한다면 성과를 잘 못 낼 거예요. 시장으로서 필요한 부분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리더는 나부터 보여주는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큰 저거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엄마 아빠가 얘기한다고 공부하나요? 엄마 아빠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따라서 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솔선수범 나부터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는 뭐예요? 다 함께. 리더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팔로워들, 따라오는 사람들 같이 해야만이 리더가 되는 거죠. 항상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꿈의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엮어졌을 때 발전하고 이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훌륭하게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리더는 뭐냐? 조정, 갈등, 해소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참 어려운 과제죠. 라디에이터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자동차에 라디에이터라는 거 있어요. 뭔가 찬물로 이렇게 온기를 냉각시키고 하면서 과열되지 않도록 뭔가 어쨌든 갈등을 잘 조정해 나가는 리더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쭉 이렇게 가나다라바바사 자차카타바 다 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리더십 얘기가 나와서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훌륭한 리더십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체 얘기하는 맥락을 정리를 해보면 앞서서는 제일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했고 그 다음은 우리 서산의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서산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꿈과 리더와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꿈에 대해서 꿈꼴 깨기 깡끈이라는 첫자를 따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리더가 되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리더한테 가장 여러 가지 자질 요소가 있지만 하나로만 딱 찍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리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따라주지 않겠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리더는 많은 자질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믿음성이고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리더로서의 힘이 생기고 리더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애티튜드 자세를 잘 갖고 항상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리더는 앞서서 보여주는 사람이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사회 일원으로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얘기가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내용의 전체의 어떤 결론이라고 해도 될까 싶습니다. 너무 좀 딱딱하게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뭐 이것도 갖다 놨네. 이게 뭐예요? 하모니카 한번 볼까요? 박수를 이렇게 열심히 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세상을 빛내는 사람이 다 될 것 같아요. 박수를 많이 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리고 박수를 많이 치는 분들은 박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박수를 많이 치는 그런 여러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